내가 불행해지는 버릇이라고 부르는 이 성가신 질병 역시 놀라울 정도로 복원력을 지니고 있어서 우주로 보내는 주문을 크게 방해한다. 불행해지는 버릇에 사로잡혀 있던 내가 어떻게 2억 원의 빚에서 벗어날 수 있었을까? 난 정말 불행한 인간이야 라는 생각 자체를 버리고 그 대신 행복과 긍정적으로 눈을 돌렸다. 불평은 절대로 입 밖에 내지 않고 다른 사람의 험담도 하지 않았으며 한 달 동안 감사합니다만을 중얼거리면서 지냈다. 그것을 앞으로 한 달, 또 한 달, 이런 식으로 지속했더니 어느 틈엔 불행이 뭔데? 맛있는 거야? 라는 식으로 불행과는 인연이 멀어졌다. 사방이 꽉 막혀있는 것 같고 정말 고통스럽다 라고 한탄하는 사람에게 내가 전하고 싶은 말은 지금부터 한 달, 불평불만이나 험담을 일절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라는 말에 초점을 맞추고 살아보십시오 라는 것이다. 딱 한 달이다. 단 한마디의 험담이나 불평, 부정적인 말도 안 된다. 만약 그런 말을 단 한마디라도 한다면 그때부터 다시 한 달이다. 그렇게 한 달을 보내고 돌아보면 여러분에게서 불행해지는 버릇은 사라지고 없을 것이다. 거대한 우주 안에 우리들 각자의 우주가 있고 우주와 연결된 파이프 안에는 영혼이라는 존재가 있으며 사람의 행동이나 생명의 안전을 담당하기 위한 마음이 있다. 한 가지 성가신 것은 마음은 우리의 몸을 위험으로부터 지키기 위한 위험 회피 능력이 매우 뛰어나다는 점이다. 정말 너무나 뛰어나다. 우리의 영혼은 생각하는 대로 마음껏 행동하는 존재다. 하지만 지구로 올 때는 자유로운 행동이 일단 제거된 상태에서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세상에 태어나면 가족들 사이에서 자신의 생명을 안전하게 유지하기 위한 방법을 모색한다. 눈으로 보고 마음으로 느끼고 분위기를 읽으면서 이 지구에서는 무엇이 안전하고 무엇이 위험한 것인지, 무엇이 기쁘고 무엇이 슬픈 것인지 살핀다. 그것을 선택하는 필터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마음이다. 하지만 가족들 중에 안전한 장소가 없으면 마음은 위험을 회피하려고 민감하게 반응하고 보다 섬세하게 분위기를 읽고 안전한 방책을 강구하기 시작한다. 위험 회피 프로그램은 생명과 관련된 중요한 정보이고 경험이지만 그와 동시에 간단히 전환할 수 없는 성가신 성향을 가지고 있다. 그렇지. 이 파충류 뇌를 공략하지 않는 한 아무리 그래 이것으로 소원이 이루어졌어 라고 외쳐도 겁을 집어먹은 상태라 행동으로 옮겨지지 않지. 결국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그래서 뭐야 소원이 이루어지지 않았잖아. 히로시 이 거짓말쟁이 라고 화를 내는 거야. 그런 사람은 없었어요. 하지만 간단히 전환할 수 없다면 어떻게 해야 좋을까? 어떻게 하면 좀 더 자유롭게 소원을 주문하고 행동할 수 있을까 하는 것이 키워드가 되겠네요. 그렇게 하려면 몇 가지 방법이 있긴 해, 히로시. 네가 이미 실천한 심리요법도 그중 하나지. 스스로는 간단히 전환하기 어렵지만 전문 지식과 기술을 갖춘 전문 치료사의 힘을 빌리면 어린 시절 각인된 위험을 안전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 단 전문가의 힘을 빌리지 않고 스스로 조금씩 변화시키는 방법도 있다. 지금 눈앞에 있는 것, 지금 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고 모든 것에 감사의 말을 전한다. 내 경험에 의하면 기준이 낮을수록 좋다.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 당연한 것처럼 실행하고 있는 모든 것에 감사합니다. 라고 입 밖으로 소리내어 표현해 본다. 아, 수도꼭지만 돌리면 물이 콸콸 나오다니 정말 감사합니다. 오늘도 파란 하늘 아래에서 편안한 하루를 보낼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지붕이 있는 집에서 편하게 잠을 잘 수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추운 날에 꺼내 입을 수 있는 따뜻한 점퍼가 있어서 감사합니다. 이런 식으로 위험에 초점이 맞추어지는 것을 의식적으로 막고 현재 하고 있는 것, 이미 실행하고 있는 것에 초점을 맞추어 본다.
이것은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을 바라보는 연습도 된다. 현재 자신의 안전과 행복은 과거의 자신이 아니라 현재의 자신이 만들고 있으며 앞으로도 충분히 만들어낼 수 있다는 사실에 새롭게 각인시키는 작업이기도 하다. 하나하나 조금씩, 그러나 효과는 절대적이다. 감사합니다라는 말버릇이 성공과 연결되는 이유는 마음에 각인된 불안이나 위험을 안전으로 바꾸기 때문이다. 위험에 초점을 맞추는 시간을 없애는 효과도 있다. 나는 사실 빚을 변제하는 과정에서 고민을 정지시키는 기술이 있다는 것을 깨닫고 실행에 옮겼다. 바로 고민이 있을 때일수록 더 행동한다는 것이다. 행동으로 고민을 털어내버린다. 사람이 행동하지 않을 때는 고민하고 있을 때지요. 왜 그럴까? 이유는 뻔해. 고민을 핑계 삼으면 행동하지 않아도 되니까. 맞아요. 나도 사실 고민이 있을 때마다 스스로를 계속 격려하면서 행동으로 옮기다 보니 어느 틈엔가 고민하고 있을 틈이 없긴 했어요. 그래서 빚도 다 갚을 수 있었고요. 그러니까 감사해야지. 행동하지 않는 한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아. 하지만 그걸 알면서도 행동을 하지 않는다는 게 문제야. 행동하지 않으니까 소원은 이루어지지 않고 또 고민에 빠지는 것이고, 고민을 하니까 또 행동하지 않아. 이게 계속 반복되는 거야. 결국 주문도 내지 않고 행동도 하지 않잖아. 당연히 기적은 일어날 수 없지. 이런 현상은 부정적인 주문을 내는 결과를 낳고 그 주문대로 계속 고민만 하게 되는 거야. 우주님의 말씀을 들으니 왠지 찔리는 부분이 있네요. 예전에 내가 생각이 나요. 바뀌지 않으면 안 되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도 일종의 고민일 수 있다.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했더라도 지금 행복하다면 그것은 충분히 삶을 즐기고 있는 것이라고 나는 생각한다. 아니, 히로시 씨, 바뀌고 싶으니까 고민하는 것이지요. 이런 사람이 있다면 한 번쯤 생각해 보기 바란다. 고민이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지금 고민하는 문제들이 순식간에 사라진다면 어떻게 될까? 나 자신도 체험한 적이 있듯이 빚에 시달려 아침에 일어난 순간부터 오늘은 어느 은행에 이자를 넣어야 하지? 하고 걱정할 때는 고민이 끊이지 않아 머리가 늘 아팠다. 일은 물론 한가했다. 아무 행동도 하지 않았으니까. 그런데 빚을 다 갚고 사업도 잘 풀리고 고객들 앞에서 우주님 이야기를 마음껏 하게 되면서 스트레스가 완전히 사라지자 어떻게 되었을까? 정말 한가해졌다. 빚이 있던 시절보다 훨씬 바쁠 것 같지만 반대로 정말 한가해졌다. 인간의 한가함에는 두 종류가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순간이었다. 하나는 육체적 한가함이고 또 하나는 마음의 한가함이다. 내가 지금 마음껏 맛보고 있는 것은 마음의 한가함이다. 마음이 한가해지면 사람은 어떻게 될까? 그 대답은 다시 두 가지로 나뉜다. 한가함을 이용해 좋아하는 일을 마음껏 한다. 한가하니까 새로운 고민을 찾는다. 자, 당신은 어느 쪽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생각에 잠겨요. 그야 당연하지. 행동하지 않아서 한가하니까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만, 한가해지는 것이 두려우니까 고민을 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도 있지. 고민을 해소하면 이번에는 다음에 고민을 찾고 행동은 하지 않아. 이거야말로 주객 정도 된 것 아냐? 이 책을 읽는 사람들은 지금 당장 스스로에게 물어봐야 해. 지금 끌어안고 있는 고민이 전부 해소된다면 나는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즐길 수 있을까? 라고 말이야. 대답이 예스라면 마음의 한가함을 활용해서 하고 싶은 일을 마음껏 하는 자신을 머릿속에 떠올리고, 설사 다른 고민이 있더라도 즉시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대답이 노라면 당장 고민의 고리를 끊어버려야 한다. 예를 들면 이런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이다. 당신에게는 고민 리모컨이 있다. 재생과 정지 버튼이 있는 텔레비전 리모컨이다. 당신의 집의 텔레비전은 당신이 촬영해둔 당신의 고민을 제멋대로 재생시키는 고장난 텔레비전이다. 재생이 시작되면 머릿속으로 즉시 정지 버튼을 눌러야 한다. 사람은 행동할 때는 고민할 수 없도록 만들어져 있다.
따라서 끊임없이 행동하여 고민할 틈을 없애야 하며, 만약 고민을 하는 영상이 머릿속에 재생되기 시작하면 즉시 정지 버튼을 눌러야 한다. 익숙해질 때까지 이것을 반복해 본다. 마찬가지로 한가하다고 느낄 때에는 즉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를 중얼거리는 것도 효과가 크다. 생각을 하는 틈에 긍정적인 말버릇을 집어넣는 습관은 무의식적으로 새로운 고민을 찾으려 하는 흐름을 막아준다. 인간은 행동하면서 고민할 수 없는 것과 마찬가지로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같은 말을 중얼거릴 때도 고민을 할 수 없다. 어떤 독자가 이런 질문을 해왔다. 바라면 바랄수록 불안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의 행복도 언젠가 사라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느낌이 들어요. 충분히 이해하지만 이 불안도 심리적으로는 위험을 회피하기 위한 마음의 반응이다.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이며 중요한 반응이기도 하다. 이런 마음의 반응은 대부분 어린 시절을 부모의 모습을 보고 자라면서 마음속으로 결심한 것이 원인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많다. 예를 들어 어머니가 많은 고생을 했거나 행복했다가 어떤 사건으로 인해 고통을 받는 것을 본 경우는 어머니에 대한 존경과 사랑 때문에 이런 개념을 마음속에 새기게 된다. 행복은 오래가는 게 아니야. 언제까지나 행복이 이어진다고 생각하면 상처를 입으니까 행복을 얻으려고 행동하지 말자. 이런 사람은 이후 성인이 되어서도 이 개념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행복해지고 싶지만 행동으로 옮길 순 없다 라고 생각한다. 어머니를 정말 사랑하기 때문이다. 행복해 보이지 않는 어머니를 보면서 엄마는 불쌍해, 내가 엄마보다 행복해질 순 없어 라고 어린 마음이 판단하고 결심을 굳히는 것이다. 이것을 심리학에서는 부모에게 충성을 맹세한다 라고 표현한다. 부모를 사랑한 결과 무의식 중에 자신도 행복해지지 않는 길을 선택해버리는 것이다. 그래서 행복해지려고 노력하면 왠지 모르게 강한 불안감이 느껴지는 사람이라면 어린 시절 행복해 보이지 않았던 부모에게 계속 충성을 맹세하고 있을 가능성이 높다. 행동은 바로 자신을 위해서 하는 것이다. 당신의 인생을 더 빛내기 위한 행동이라면 실패도 실패가 아니다. 우주의 관점으로 보면 더 나아지기 위한 재료인 셈이다. 단 이 행동이 다른 사람의 시선이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라면 실패를 할 경우에는 커다란 절망감에 빠지고 성공을 한다고 해도 어딘가 허무함을 느끼지 않을 수 없다. 그렇게 된다면 운 좋게 지구라는 아름다운 세상에 와서 재미있는 놀이기구는 모두 다른 사람만 태워주는 결과를 낳는다. 정말 아깝지 않을까? 자신에게 중심축을 두고 살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 나는 사람들에게 어떻게 보일까가 아니라 나는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까만을 목표로 삼아야 한다.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시선에는 세밀하게 신경을 쓰면서 정작 자신의 시선이나 마음을 완전히 무시하지. 자신이 주연인 우주에 존재하면서 조연 역할만 하고 있는 거야. 도대체 뭘 하겠다는 건지. 대체적으로 이렇게 보이고 싶다는 것은 소원을 이루기 위한 마음가짐이 아니라고 했지? 이루어진 것처럼 보이고 싶다는 것만 번드르르한 주문으로 소원을 이룰 수 있다는 생각은 버려야지. 나는 이런 사람이 되겠다 는 확실한 각오가 없으면 기적은 절대로 일어나지 않아. 맞아요. 상냥한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가 아니라 상냥한 사람이 되겠다 라고 선언하고 성공한 모습을 보이고 싶다가 아니라 성공하겠다 라고 선언해야 하고, 아름다운 사람으로 보이고 싶다가 아니라 아름다운 사람이 되겠다 라고 선언해야 하는 것이지요. 스스로 자신의 마음가짐을 바꾸었다고 생각하지만 현실이 바뀌지 않는다? 그런 상황이 계속 이어질 때에는 사랑에 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한다. 우리가 우주로부터 지구로 찾아왔을 때 가족이 되어 맞이해준 사람들, 즉 아버지와 어머니가 준 사랑을 충분히 수용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원래 우주에 존재하는 것은 사랑의 에너지다. 그런데 이 애정을 충분히 받지 못해 고통을 당하거나 지구로 와서 받은 커다란 마음의 상처 때문에 이제 아무것도 믿지 않을 거야 라고 마음을 먹는 경우가 있다.
그럴 경우 자기 자신도 믿지 못하게 된다. 그 결과 자신의 주문 자체를 믿을 수가 없다. 진심으로 신뢰하지 않는 주문은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결국 원하는 인생을 손에 넣지 못한다. 만약 당신이 이렇게 상처 입은 마음을 끌어안고 있다면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아야 한다. 당신은 완전한 존재이며 우주로부터 절대적인 사랑을 받아 이곳에 왔다는 사실이다.